자, 이 중국발 불안감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투명하고요. 이번 주가 상당히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장 전문가들이 중론인데요. 자, 중국과 우리 증시의 영향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슈 진단입니다. KDB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블룸버그 시가총액 집계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지난 3일 약 64조 4천억 달러에서 8일에는 60조 2,500억 달러. 닷새 말 한일 6% 넘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우리 원화로 치면은 5천조? 이렇게도 보도는 봤습니다. 자, 새해 첫 시작부터 이렇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액땜의 그걸로 치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속성을 띠는 그런 재료로 봐야 될지, 어떤 재료에 의해서 대변되는 그 현상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1월 특히 이제 연초라고 하면 이제 새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시기인데, 이러한 주가의 어떤 급락이 특히 중국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전조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시장이 약간 좀 과민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분명히 어떤 경기 둔화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에 비하면 가격의 하락폭이 대단히 좀 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약간의 기회 요인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던데요. 상하이 지수가 3,000을 이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홍콩 H지수가 좀 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이 H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 발행이 상당한 규모로 알고 있고, 홍콩 H지수가 8,000선을 내주면은 손실 확정이 5조 원? 네, 이렇게 또 봤어요. 자, 그러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물론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겠지만 3,000포인트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허재환 연구원은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성을 보십니까? 저도 3,000포인트가 지켜지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중국 경기가 대단히 나쁘다라기보다는 사실 중국 시장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데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상해 종합주가 지수의 이제 트레일링 이미 이제 실행된 어떤 이익 기준으로 보면 PER 비율이 이제 16배, 17배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심천 지수의 어떤 PER이 여전히 이제 48배 정도가 됩니다. 사실 미국이라든가 다른 시장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요. 주가 지수 자체가 3,000포인트에 왔다라고 해서 이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데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고 싸지 않고 어떤 전체적인 심리가 여전히 좀 이렇게 빠르게 안정되지 못한다라고 보면, 이제 홍콩 시장도 상당히 좀 이렇게 불안한 건 좀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홍콩 시장에 있어서 8,000선이 아까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계산으로는 6,000에서 한 7,000선 사이가 되면 사실은 악재를 좀 많이 반영한 구간 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저희는 좀 염두를 두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좀 고통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즉 한 단계만 더 내려간 이후에는 의외로 좀 더 단단한 바닥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물 경제의 둔화를 대변하는지 명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은 항상 호사가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부풀리기 좋아하는 쪽에서 비관론자라고 하잖아요. 증시가 저렇게 급변동하는 것을 두고 이제 경기 침체, 리세션의 징후다, 중국발 금융위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어떻게 지금 파악하시는지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심천 종합주가 지수도 과거에 IT 버블이 있었던 나스닥 지수라든가 또는 이제 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파괴되었던 그 니케이 지수의 어떤 버블의 어떤 그 90년대 초반의 어떤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급락. 그러나 단기적으로 또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하는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사실은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할 만한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그 어떤 우려에 대해서 약간 과도하다라고 좀 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사실 중국 시장은 되게 폐쇄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에 의해서 거의 좌지우지가 되는 시장이고요. 실제로 경기에 의한 어떤 어떤 뭐 기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어떤 흐름 자체가 그다지 적용이 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중국 경기가 분명히 좀 부진한 게 별로 좋은 조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것 그 자체가 경기에 어떤 큰 폭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어떤 중국 시장의 하락은 사실 제도 변경에서 저는 문제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서킷 브레이크라는 네네. 제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 예, 정책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서킷 브레이크의 어떤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 뿐 시장 당국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지난 주말에 잠깐 올랐다고 이제 어제 또 다시 빠진 이유로 보면 사실 중국 정부 당국의 개입에 대한 어떤 조짐이 없으면서 이제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시장에 이제 안전판 자체가 없다라는 거. 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그 얘기는 최근에 중국 시장의 어떤 불안 내지는 어떤 그 극도의 어떤 혼란의 이면에는 시장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굉장히 큰 어떤 진통이 아닌가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경기가 분명히 좋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둔화되고 좀 더 위험한 국면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국 시장의 폭락 자체만을 두고 어떤 중국 경기의 어떤 그 급격한 경착륙 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약간은 좀 다른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상 안에 갇혀 있던 새가 입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충돌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는데 충돌하다가 이제 혹시나 많이 다칠까봐 네, 걱정이긴 합니다. 대응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까요? 중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의미하는 빅스 지수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8월 수준까지 이제 이미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대부분의 모든 자산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추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매매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심리에 의해서 또는 과격한 어떤 가격 반응에 의한 어떤 이런 움직임 다음에는 또 역반응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즉 급락 이후에는 약간의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 또 급등 이후에는 좀 더 파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변동성의 레벨 자체는 좀 올라가는 쪽에 조심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 진단 들어봤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를 오늘도 알아봤고요. KDB 대우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고 좀 먼저 할까요? 네, 증시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2016년 증시 대전망이고요. 전국 강연회 일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산 백스코를 찾아갑니다. 오전 9시에 강연회 예정이고요. 다양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월 17일 일요일에는 대구 쪽 강연회가 있고요. 대구 엑스코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전체 일정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와 그다음에 다음 주 주말에 계속 연결이 되고요. 월말까지 이어집니다. 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또 서울까지 이어지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큰 2016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얘기를 드릴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서 중국 인민은행이 뭐 계속 초강력 개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발식 특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